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제곱근 성질을 토대로 선생님이 미리 예고했듯이 제곱수에 관한 어려운 문제랑 그리고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곱수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제곱이 뭔지 아니까 뭐 1, 4, 9, 16 이런 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수의 특징이 뭡니까? 그쵸? 자연수인 어떤 수를 제곱한 거죠. 이건 1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이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다 기억이 날 겁니다. 뭐 20은 당연히 제곱하면 400이고요. 400도 제곱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나오냐면 근호를 배웠습니다. 루트를 배웠죠.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리 배웠잖아요. 1, 4, 9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제곱수, 제곱수를 풀면 어떻게 되죠? 정의가 그렇죠. 자연수의 제곱이죠. 자연수의 제곱. 얘는 날아가서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16이 있습니다. 16 제곱수죠. 뭐의 제곱이죠? 그렇죠. 4의 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4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몇 가지 있으면 얘를 그냥 모른다고 하면 얘를 소인수분해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얘가 10인지 알거든요. 10이 제곱이니까. 근데 만약에 모른다,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르면 직접 하면 돼요. 소인수분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럼 12가 왜 나오겠습니까? 얘 2가 4개 있고 3이 2개 있거든. 근데 여기서 2의 4제곱이 2의 제곱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얘들은 한 방에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2잖아요. 12. 우리가 앞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12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곱수를 배우면 편합니다. 편한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풀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문제를 잘 잡아야 돼요. 한번 나올 수 있는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45x가 있습니다. 자,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45x예요. 무슨 말이냐? 45, 이거 생략된 거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생략된 겁니다. 뭐 450x, x 1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 그러기 위해서, 얘가 나오기 위해서 그런 가장 작은 이런 x인데 가장 작은 거, 나올 수 있는 거. x가 여러 가지 무한히 많거든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죠? 우리가 45를 소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45를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45를. 자, 어떻게 되냐면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자, 3의 제곱 곱하기 5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45x를 풀면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가 되는 겁니다.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이미 짝수 나왔습니다. 제곱은 짝수, 즉 2의 배수 2, 4, 6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1입니다. 1 없는 거는. 그러니까 1이 짝수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건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는 5를 한 개 더 곱해주면 돼요. 근데 5만 곱해준다? 모르잖아요. 또 어떤 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5를 곱해주고 요 뒤에 어떤 자연수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루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수제에서 가장 작은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제에서 뭐 두 자연수가 가장 작다. 이런 또 생각이 바라고 그냥 작은 거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뭡니까? 1입니다. 1을 넣으면 그렇죠. 5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x가 나온다는 거죠. 가장 작은 자연수는 5죠. 그럼 얘가 튀어나옵니다. 넣어볼까요? x 5 넣으면 3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루트 씌우면 얘는 이렇게 15로 자연수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죠. 문제 푸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분수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뭐 쉽게 1번이라 하겠습니다. 요 2번. x분의 98이다. x분의 98. 얘가 또 자연수가 나와야죠.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x가 또 가장 작은 쪽으로 합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 나가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빨리 98을 소인수분해해야 됩니다. 98 소인수분해해 봅니다. 248 298 7 7이죠. 즉 2 곱하기 7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분자는 2 곱하기 7의 제곱이죠. x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 7의 제곱은 말이요. 7의 제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왜? 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2는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똑같이 2가 된다면, 그치? 2가 된다면 약분해서 2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죠. 1은 안 돼. 그럼 가장 작은 2입니다. 근데 답은 2가 맞겠는데 생각해 볼까요? 또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은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두 자리 자연수 x 중에 가장 큰 거 구해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놔둬도 돼요, 사실. 근데 사실은 이 98에도 이것도 되거든요. 98분의 98, 1이니까 1로 나와요. 근데 1은 크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작은 거 2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없앨 수 있으니까. 이것도 분수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분수 있고 곱하기 있었습니다. 더하기나 빼기도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문제는 수학을 좀 하다 보면 문제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10 더하기 x.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10 더하기 x가 자연수다. 자, 자연수 나오면 기억해야 되죠. 제곱수가 돼야 돼요. 제곱수. 제곱수가 되려면 10보다 x 큰 제곱수가 뭐가 될까요? 또 조건 줍니다. 크면 너무 무한히 많이 가니까 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가장 작은 자연수 주거든요. 또 가장 작답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 자, 해볼게요. 10 더하기 x보다 큰 제곱수를 몇 개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이 있고 25가 있고 36이 있고 49가 있고 점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건 잘 안 주죠. 그러니까 의미가 제일 작게 나오려면 그렇죠. 16이 되면 나오자. 16이 되면 루트 16이 4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10 더하기 x가 16 되면 x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럼 x가 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빼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루트 12 빼기 x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자연수. 그때 이제는 자연수 x를 모두 구해. 모두. 자, 모두 왜 나오면요. 얘는 빼기이기 때문에 한정이 될 수 있어요. 자, 12 빼기 x.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x도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렇기 때문에 음수를 생각할 필요 없죠.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양수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수 좋습니다. 자연수는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럼 12 빼기 x가 점점 작아질 거 아닙니까? 12에서 자연수를 뺐으니까. 그럼 얘보다 작은 거에서 제곱수를 생각해 봅니다. 뭐 있습니까? 그쵸? 12보다 작은 제곱수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얘는 12 빼기 x가 1 되려면 x는 뭐 있습니까? 11도 되고요. 12 빼기 4가 되는데 x는 뭐가 8도 되고요. 12 빼기 x 9가 된다. x는 뭐 있습니까? 3도 되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3, 8, 11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됩니다. 튀어나와야 되니까.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문제지만 변별력 문제고 그 다음에 아주 쉬운 문제지만 우리가 한번 주는 문제, 점수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제곱근의 대소관계. 자, 제곱근 대소관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입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작습니다. A가 B보다 작으면 당연히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씌워도 부등은 안 바뀝니다. 두 번째, 만약에 거꾸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습니다. 그럼 제곱해도 어떻게 될까요? 양수끼리인데 지금. 그렇죠? 부등의 방향 안 바뀝니다. 세 번째, 루트 A가 만약에 이렇게 됐습니다. 루트 B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붙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붙이면 우리가 수에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부등만 바뀌겠죠. 예. 근데 이건 당연히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림만 그려볼까요? 정사각형 생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특징은 얘 길이 같잖아요.
그래서 넓이를 A라 부를게요. 근데 이거 좀 크게 그려볼까요? 정사각형인데 이거 좀 크다. 얘 길이 같습니다. 길이 같아요. B입니다. 넓이가 A고 넓이가 B면 한눈에 봐도 큰 거 보이죠? 1번 보이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루트 A가 되겠죠. 왜? 루트 A 곱하기 루트 A가 뭐다? A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루트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음수는 당연히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대소 문제를 볼 때는 틀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건 안 틀리는데 한 번씩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한쪽을 루트 주고 한쪽을 루트 안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거. 2분의 1이 클까요? 자, 부등을 표시합니다. 만약에 루트 3분의 2가 클까요? 이걸 어떻게 풀까요? 2분의 1 클까요? 루트 3분의 1 클까요? 어떻게 풀까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한쪽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을 해야 된대요. 얘가 똑같은 말로 제곱해서 루트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비교하기 쉽잖아요. 얘 두 개보다는 이 두 개가 훨씬 비교하기 쉽거든요. 왜? 이 두 개는 통분해 볼까요? 얘는 12분의 3, 3, 4, 10분의 8. 어느 게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크다 하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와서 문제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루트 3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걸 만족한다. 그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를 구해라. 그러면 양수끼리 제곱해도 부등가 안 바뀌니까 이건 그냥 쉽게 제곱만 하면 돼요. 양변 제곱하면 3x가 9다, 25다. 3을 나누면 3이다, 3분의 25다. 8점 얼마지? 8점. 그러니까 4, 5, 6, 7. 그죠? 8도 들어가겠네요. 8점 얼마니까? 8점 얼마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게 나와봐야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틀릴 게 없습니다. 앞에 배웠던 제곱수만 좀 조심하면 수학시험을 보면 그의 시험을 잘 쳤다? 그러면 누구나 틀린 문제를 맞추는 거고 못 쳤다? 누구나 맞추는 문제를 실수해서 틀린 겁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건 실수가 쌓이다 보면 실력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것만 조심하면 중학교 내용에서도 크게 틀릴 게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